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불교계 명예를 훼손한 종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가 주재하는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첫 회의도 열렸습니다. 위례 상월선언회 시즌2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예비순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오는 27일부터 4박 5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예비순례는 4부 대중들이 함께 한국 불교의 중흥을 염원했던 상월선언의 결사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찰 재정난 대책 등 종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사찰 분담금 감면과 함께 전통 사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문화, 예술, 공연과 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코로나19로 미뤘던 공연을 17일부터 재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160조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를 통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그린 뉴딜과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산업, 즉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사회, 경제, 교육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삶의 질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 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대 대표 사업으로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꼽으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확대, 2022년까지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대회는 정부와 여당의 사업계획 설명에 이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화상으로 참여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위원장을 맡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이 얼어붙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이자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고 백선엽 장군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에는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해자 스님과 조계종 기획실장 삼해 스님, 사회부장 덕조 스님도 지난 13일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광생을 빌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교통부 장관, 주중대사 등을 지냈고 부인과 가족이 합천해인사 성철 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어제 경기도 김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 기념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조형물은 1920년 한인 비행학교 개교 당시 촬영된 역사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스탠더드 훈련기 한 대와 10명의 학생 비행사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한인 비행학교는 임시정부가 조종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로 당시 학생이었던 박희성과 이용근은 1921년 5월 미국 국제항공클럽에서 국제비행사 면허증을 받아 임시정부 최초의 비행장교인 비행병 참의로 임명됐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불교계 명예를 훼손한 종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가 주재하는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첫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불교계 각 종단의 총무원장이나 통리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른 실형이 확정돼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최고 6개월간 종단협 회원 종단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국내 30개 불교 주요 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관 개정 회원 쪽하고 임원 쪽 그리고 이사회 쪽 정관 시행 개최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이 역수는 일괄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종단협 이사회. 전임 총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임이사 종단 법화종과 종단협 회의에 수년간 참석하지 않은 1승종을 회원 종단에서 이사 종단으로 강등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화종은 종단협의 의전 순서 11번째에서 28번째, 1승종은 12번째에서 29번째 종단이 됐습니다. 반면 이사 종단이던 일붕 선교종은 13번째에서 11번째로, 총화종은 15번째에서 12번째로 서열이 올라가면서 상임이사 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상임이사에 대한 모든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은 자격 정지는 그거는 보류해 주시고 이사 종단으로 강등되는 것까지. 종단협은 회원 종단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해외 성지 순례를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0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종단협에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신임 이사장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누가 안 되도록 앞에서 세우시면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의 스님이나 정사와 제가저로 구성한다고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한중일 한일불교도 대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내년으로 각각 연기된 가운데 회장 원행 스님은 불교계가 힘을 모아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과 우울감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들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불교 콘텐츠들을 재생 목록으로 엮어 소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진행해 코로나 우울증을 이기는 백신을 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한 상월선언의 시즌2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예비 순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오늘 27일부터 4박 5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예비순례는 사부대중들이 함께 한국 불교의 중흥을 염원했던 상월선언의 결사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상월선언 시즌2 예비순례가 오는 27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시작됩니다. 일찌감치 시즌2 동참을 결정한 동국대 정충래 이사는 이번 달 초 예비순례길을 먼저 직접 걸어봤습니다. 아스팔트길에 농로까지 있는 등 쉽지 않은 한여름 30km의 도보는 인도 만행결사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 속에서 아스팔트 길을 하루 종일 걷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3일 동안 연속 걸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상월선언 시즌2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에는 시행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 순례 또한 축소됐습니다. 일주일이었던 기간은 4박 5일로 줄었고 100여 명의 인원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는 등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진 50명, 이진 50명이고요. 그 정도를 출발할 때 그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간격을 좀 두 그룹을 좀 띄어서 갔으면 쓰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좀 세웠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제 이후에 돌아와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강의나 필요한 내용들 좀 토론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다 전면 취소하는 게 좋겠다. 상월선언 시즌2에는 스님들은 물론 전직 국회의원부터 20대 대학생까지 다양한 제가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순례는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사부대중이 함께 한국 불교의 중흥이라는 상월선언의 결사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사하면서 각오했던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을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좀 찾아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대중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이 만행결사는 사부 대중이 함께 하는데 또 의미를 두고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긴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참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함께하는 불교, 세상과 사부대중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이번 예비순례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알리는 한여름의 감로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찰 재정난 대책 등 종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사찰 분담금 감면과 함께 전통 사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조계종 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가 문화포교를 위해 건립한 선운교육문화회관에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종단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두 차례나 연기돼 석 달 만에 열린 가운데 재적본사 25곳 가운데 19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총무원장 스님의 선제적이고 모범 깊은 종단 차원의 대응으로 세간의 호평을 받은 것에 대해 전국의 교구본사 스님들께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선운사와 고창군의 끈끈한 인연을 소개하고
본사 주지 스님들이 고창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저희 고창 경무 선사 교장 스님께서 잘 국민들과 함께 포교를 해주셔가지고 국민들 속에 선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운사 없는 고창군을 생각할 수 없고 고창군 없는 선운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선운사의 역사가 고창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찰 분담금 감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전통 사찰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익적 성격의 전통 사찰과 가장 요금이 비싼 주택과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용도별로 적용되는 그 정가까지 확인이 가능하시면 그 정가까지 좀 규제를 해주셔도 저희 기획실을 제출해 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요금 체계 변경에 나오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이 참석해 비구니 원로와 명사법계 추천에 대한 지원 자격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종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종회법도 바뀌고 또 저희들은 어른들이 하시던 일을 원로를 모시고 또 비구니도 대종사급인 명사를 모셔서 명실공히 비구니계에도 어른을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비구니 원로와 명사법계 추천 개선안이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 결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한 결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차기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는 오는 9월 15일 영축 종림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자기업 주식회사 그래미가 철원의 온천과 DMZ, 기존 제조시설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관광시설을 개발하기로 하고 강원도와 철원군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미 남종현 회장과 최문순 강원지사, 이현종 철원군수는 어제 강원도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모두 764억 원 규모의 산업관광시설 건설 투자를 통해 호텔과 컨벤션센터, 로컬푸드센터, 한방스파, 치료센터, 체험공간 등을 갖춘 관광시설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이 대한민국에서 웰니스 산업의 최초로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강원도 철원이 관광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세계 속의 가장 훌륭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산업관광시설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 사례로 성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코로나19로 미뤘던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침체된 공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관음전 지하 어린이법당에서 젊은 뮤지컬 배우들이 춤과 노래, 연기 연습에 몰두합니다. 동작 하나하나와 대사까지 마치 실전처럼 연습에 임하는 배우들의 표정에는 열정과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코로나19로 미뤘던 전국 순회 공연을 모레인 17일부터 재개합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는 2600년 전 고대 인도의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 수행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현대 무용을 통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엔 나를 비우고 그리고 그 비우는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게 할 것인가가 기존의 뮤지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공연됐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발생으로 더 이상 공연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작품을 보는 입장으로서, 관객의 입장으로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저분도 저런 고민을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무대 위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뮤지컬 시다르타의 군포 공연은 17일부터 사흘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관객들과 만납니다. 군포 공연에 이어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부산에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대구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인간은 번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6년의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과정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힐링 뮤지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공연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뮤지컬 시다르타가 공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불교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예술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열리는 상월선언 시즌2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부 축소돼 오늘 27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됩니다. 걷기 순례 외에 저녁 강의와 대중공사 등 실내 행사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모두 취소했는데요. 이번 순례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고 상월선언의 천막결사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